오늘은 박성만 저자의 관계는 마음이다. 이 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책의 그 핵심 주장이 모든 인간관계가 뭐 기술이나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왜 중요할까?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게 관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좀 파헤쳐보죠. 네, 저자가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치료 전문가라고 하니까 아마 그 경험들이 많이 녹아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, 그럼 그 책의 출발점부터 한번 볼까요? 관계 문제 해결책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. 왜 그런 거죠? 네, 그게 우리가 보통 관계가 힘들면 상대방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근데 이 책은 잠깐 멈춰서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걸 먼저 보자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 감정이나 뭐 욕구,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무의식 있잖아요. 네, 무의식. 그걸 내가 이해 못하면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그냥 고지고대로 못 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별거 아닌 일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무슨 필터 같은 거네요. 관계를 딱 거쳐보게 만드는. 네, 맞아요. 필터. 비유 좋네요. 그 필터 때문에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어쩐지 흥미로운데요. 책에서 또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오래 가지만 단순 기법에 의한 관계는 일시적이다.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. 네, 그 부분도 중요해요. 이 마음으로 맺는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? 뭐 스킬 같은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. 바로 그게 뭐랄까 내면의 상태, 내 마음의 그릇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. 이 그릇이 좀 단단하고 안정적이어야 관계도 건강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 상대방은 나의 무의식이 반영된 또 다른 나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. 또 다른 나? 거울이라는 건가요? 그럼? 네, 맞습니다. 거울이요. 내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. 상대가 내 무의식의 거울이라? 이게 좀 와닿으면서도 어렵네요.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?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되게 불편하다면 그게 사실 제 안의 문제라는 건가요?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.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내가 유독 어떤 스타일의 사람한테 막 끌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진짜 이유 없이 너무 싫고 불편하다.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있죠, 있죠. 그게 어쩌면 뭐 예전에 해결되지 않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인정하기 싫은 어떤 내 모습, 뭐 욕망이나 그림자 같은 거요. 그림자. 네.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툭 드러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아, 투사. 들어본 것 같아요? 네. 그래서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그 관계 안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, 내 안에 그 무의식적인 패턴을 탐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관점을 확 바꾸게 하는데요. 그럼 관계에서 막 갈등이 생기고 힘든 게 오히려 나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? 정확합니다.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렇긴 하죠. 편안하면 굳이. 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내면 탐구 과정을 뭐 심리치료나 정신분석, 심지어 신학적인 관점까지도 좀 가져와서 설명한다고 해요.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군요. 책이 총 5장이라고 하셨죠.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나요? 네. 뭐 관계에서 자꾸 반복되는 갈등 패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맨날 비슷한 이유로 싸운다거나? 아, 네. 아니면 뭐 애착 문제 혹은 좀 자기의 성향, 나르시시즘 같은 거요. 그런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자기 무의식과 내면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. 단순 성격 유형 분석이 아니군요. 그렇죠. MBTI 같은 그런 유형론보다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.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상처나 미해결 과제들을 인식하고 그걸 좀 치유하는 과정?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책은 어떤 분들께 특히 좀 도움이 될까요? 일단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. 네. 아니면 뭐 지금 관계도 괜찮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, 혹은 그냥 인간 심리나 자기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.
이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말 같은데 사실 실천하기는 어렵죠. 그렇죠.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막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거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측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. 관계 개선의 열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. 내 마음을 알고 돌보는 거. 이게 근본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죠. 관계라는 게 결국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면의 상호작용. 책에서는 의미 있는 순환 작용이라고 한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면 그게 관계라는 순환고리를 타고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관계 전체의 역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아, 오늘 이 관계는 마음이다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관계의 핵심이 결국 내 안에 있다. 피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자기 이해와 성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아주 인상 깊네요. 네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오, 어떤 질문인가요? 만약 이 책의 주장처럼 관계 속 상대방이 정말 내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 혹은 뭐 유독 신경 쓰이는 관계 안에서 자꾸 반복되는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 패턴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있죠. 누구나. 그 패턴이 혹시 여러분 내면의 어떤 모습,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질문이나 감정을 비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탐구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. 와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.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